근래 들어서는 매일 아침에 산책을 하는 게 건강 문제도 있고 요 골짜기가 산책하기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쭉 올라가면은 한 2km 정도 올라가서 예전에는 절이었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된 건물이 있는데 너무 극적인 변화를 갖게 됐죠. 근데 그게 좀 운동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갔다 오면 하루가 좀 길죠. 그래서 오전에 되도록이면 그림을 좀 많이 그리거나 그날 할 일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좀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림 그린 사람의 하루 생활이라는 게 내부적으로는 그런 갈등과 싸움이 매일 있는 거죠. 그걸 잘 하면 작업이 좀 열심히 되는 거고 그런 게 흐트러지면은 한없이 작품도 흐트러지죠. 왜 그러냐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 나가면서 매번 그렇게 금방금방 그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색을 칠해야 될지 이 형태를 어디에다 놓아야 될지 이걸 갖고 망설이는 시간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처음에 베이징 작업 같은 경우는 쉽게 그 상황이 저한테 탁 다가오는 거예요. 2009년도에 갔을 때 그 중국이 막 개방돼 갖고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북경의 외곽지대에 비닐봉지를 들고 가는 어떤 사람이 바로 뒤에는 어설프게 모더나이즈 된 건물에 창은 어울리지 않게 또 현대식으로 크게 해놨는데 저게 백반집 같은 조그만 식당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비닐봉지를 아침을 사갖고 들어가는 어떤 남자의 모습이 오늘 하루의 일상을 예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가 그 현장을 보는 순간 금방 왔어요. 그것이 어떤 중국의 어떤 앞으로에 나아가는 자본주의화 돼가는 과정 이런 게 눈에 이렇게 선하게 잡히는 듯해서 그림을 굉장히 쉽게 들어갔거든요.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 놓고 그 다음에 맥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림을 그리던 현장에서 벗어나서 자기 작업실로 들어오면은 현장이 갖고 있었던 그런 생생한 공간감이 많이 감소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그림을 조금 스톱시켜 놓고 생각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다가 어떤 때는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또 다른 작업이 자꾸 해야 되고 이런 게 제 일상입니다, 그냥. 저는 이제 그걸 사인이라고 부르는데 날짜 쓰는 거를 한편으로는 저한테 주는 경각심 같은 것도 있어요. 그 대학을 다니고 졸업하고 이럴 때 시작한 습관 중에 하나가 하루에 작업한 시간을 매번 적었었어요. 근데 그 이전까지 굉장히 긴 세월을 달력에다가 작업을 그냥 그렁저렁 한 날은 삼각형, 안 한 날은 X표, 한 날은 사각형을 다 칠한데도 저녁 때나 그 다음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달력을 보고 있으면 그 달에 내가 살아온 게 보이거든요, 시각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림에 이렇게 쌓여지는 걸 보면은 뭐 그림을 더 해야 된다든가, 이 그림에는 더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든가, 뭐 또 어떤 문제 때문에 잘 안 돼서 그랬다든가, 이런 게 좀 저 자신을 읽히는 게 있거든요. 그림이 갖고 있는 고유한 문제인데 내 자신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을 그린다는 게 정말 무슨 의미를 갖는 건가? 항상 현실이고자 하면서도 현실이 아닌 게 너무 명백한. 제가 여기다가 어떤 사람을 그렸다 하면 실체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봤던, 내가 느꼈던 어떤 실제의 어떤 감각이건 형태건 존재가 있단 말이죠. 그걸 옮기는, 나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옮기는 거거든요. 그림 그릴 때 그런 실체에 대한 걸 몸속에서 계속 감각이 파동치듯이 되새김질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럼에도 이건 현실이 아니라는 걸 너무 다 아는 거죠. 그리는 사람과 보는 사람이 다 알죠. 그 경계를 가로지르는 어떤 기호 같은 게 저는 저런 날짜 쓰기 같은 그려놓고 그 앞에다 날짜를 쓰므로 해서 보는 사람이 그 이미지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저 기호 때문에 뭔가 걸리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보는 사람이 현실로 다시 이건 그림일 뿐이다 하는 거를 환기시켜주는 간접적 역할. 그것이 제가 그림에 대한
어떤 태도 같은 거죠. 제가 자란 때는 60년대 후반, 중후반 이런 때니까 한국이 격동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던 때죠. 도시화가 시작되고. 그렇게 저도 아주 그냥 그 안에서 청계천이 만들어지고 고가차도가 만들어지고 강남이 생기는 걸 처음 보고 그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그만둘 때까지 거의 한 20, 30년을 그렇게 서울의 중심부를 관찰하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40대 중반쯤 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서울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우선 공간이 적으니까 그때는 뭐 제대로 된 작업실도 없고 방에서도 그리고 이럴 때니까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걸 너무 알게 되고 또 어렸을 때 그런 내가 마음껏 뛰어놀았던 그런 공간감 같은 것도 몸에서 그런 걸 요구한다고 그럴까요? 외국의 작가들의 흐름도 알게 되고 또 서울 시내에 전시장이 큰 게 생기는 것도 봤어요. 전에는 그런 걸 못 봤거든요. 그러면서 작가로서 이런 전시장에서 전시를 하려면 지금까지 이런 작업 갖고는 될 수 없다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양평으로 오게 된 계기가 됐죠. 제 느낌으로는 역사가 긴 도시인데 얄팍한 느낌이에요. 건축의 형태도 원래 지금 서울은 대도시잖아요. 전 세계에 가는 대도시인데 선이 윤곽선들이 철저한 기하학적인 질서를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기하학적으로 설계도 돼 있고 건물도 그렇게 지었는데도 특히 독일과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독일의 그 직선들은 정말 엄격한 직선의 지향성이 고르게 힘과 함께 같이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건물 100층짜리 건물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선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얇아요. 내 느낌에는. 그거는 진료와 거기에 들어가는 건물 재료들 있잖아요. 재료와 그것을 다루는 기계 또는 인간의 그런 기술자들의 솜씨 이런 게 합쳐져서 그 선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들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서울의 대표적인 것 중에 주거 공간 중에 하나는 아파트 아니잖아요. 아파트는 너무 성냥갑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단조롭고 가볍다 그럴까요? 층수가 두꺼워도 무쇠가 똑같이 직선을 갖고 있는 것과 알루미늄이 직선을 갖고 있는 거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감각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갑자기 현대화가 되는 게 서울이잖아요. 너무 짧은 시간에 되면서 하다못해 이제 지하철 같은 거 우리가 더 깨끗해요. 뉴욕보다 훨씬 더 깨끗합니다. 저기는 100년 이상 돼서 1800년대 말에 뉴욕 지하철 같은 철근 구조가 그냥 H빔 같은 게 그냥 다 보여요. 막 그냥. 그런데도 그 신뢰감이랄까? 그 공간의 물질 그 구조에서 오는 느낌은 거기가 더 튼튼하고 우리는 부분 다 편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산만하고 사인이라든가 또는 재료 같은 것도 너무 임시방편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두 번은 브루클린에서 묵고 이번에는 맨하탄의 할림에 가서 작업도 해봤는데 저는 그때 이렇게 환경이 바뀌어서 하는 걸 되게 약간의 긴장감 가진 즐거움으로 느껴져요. 제 작업이 원래 사람을 보고 사람이란 게 뭔가 그런 걸 표현하는 것이 내 작품의 가장 관심사라고 생각되는데 왜 그러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체험은 할렘에 있는 흑인 지역의 3층에 그 가발을 파는 가게인데 아주 원색의 색들 가발들이 그렇게 큰 가발 가게들이 많더라고요. 마침 거기에 또 한국 분이 거기서 한 30년간 한 가게가 3층에서 제가 작업을 해서 매일 그 흑인들이 머리하는 그 흑인 아줌마들이 쭉 앉아서 계속 잡담하면서 한국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서 한 30년씩 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할렘은 뉴욕에서 제일 위험한 동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생존하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놀랐고, 그런 거를 잘 몰랐다는 게 내가 너무 그동안 좀 좁게 세상을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좀 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새로운 면들을 좀 보고 오고, 그런 게 저한테는 어떤 그림 그리는 데 도움도 되고 어떤 새로운 것을 아는 즐거움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을 훨씬 더 긴 안목을 내다보고 환경을 가꿔야 되겠다. 저 자신이 특히 그걸 많이 반성을 해요. 급하게 뭐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그 필요한 걸 오랫동안 쓸 수 있거나 사용할 수 있게, 특히 그 중에서 건축이나 이런 뭐 사용하는 도구들이라든가 시설들, 내부 공간, 뭐 사실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가구 하나를 고르는 일에서부터 정말 자기 옷을 어디다 거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인데, 반복해서 우리가 쓰면서도 그걸 너무 급하게 결정짓는 거, 그걸 좀 바꿔야 어떻게 하면 바꾸나, 이런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공간 크게 하고 오래 잘 쓸 필요가 있어요. 집도 탄탄하게 잘 지고 내부 장식이나 이런 것도 튼튼하게 잘 쓰는, 하루 사는 모기처럼 생활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저도 반성을 많이 그런 점에서 하죠. 급할 때, 그리고 너무 필요한데 그걸 짧은 생각으로 다 그 필요한 거를 쓰고 해체해버리거나 소비해버리거나, 더 나아가서 작가라는 인간의 어떤 직업군 또는 어떤 삶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 전체가 마치 소비품처럼 생각하는 이런 쪽으로 또 옮겨가는 현상까지도 느껴지거든요. 나쁜 의미의 자본주의의 성향 같은 거에 너무 쉽게 물들어져 갖고, 그렇게 애써서 쌓아온 수천 년간의 이런 예술의 장르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식으로다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작가는 그거에 맞서는 힘을 갖춰야 되는 것 같아요.